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했는데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지난 1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1.3%였죠, 교수님?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분기에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자, 이걸 두고 이제 외환위기 때 1998년 마이너스 6.8%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그러면서 아주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보도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마이너스 3.3% 역성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역성장은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그런 거고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관심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는 1위입니다. 1위예요? 저 중국이 예. 있지 않나요? 위에? 우리 예, 위에?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근데 먼저 이제 3.3%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마이너스 3.3%가 1분기 대비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해서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발표되고요. 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대비해가지고 1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두 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9%고요. 예.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예.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그러니까 재난의 충격이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그 충격이 컸는가를.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지난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가 의미가 있어요. 예.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전혀 없었으니까. 작년 4분기는. 근데 이번에는 1분기에도 그러니까 팬데믹 우리가 충격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굉장히 컸었고요. 일찍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두 번째로 매를 맞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보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보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계 주요 국가들도 주로 2분기에 주로 그러니까 팬데믹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3월 대개 하순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2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인 거고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 대비로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그 2분기에 그러니까 전기 대비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11.5%가 나옵니다. 어디 중국이요? 예, 11.5% 플러스 11.5%요. 전 분기 대비요? 예. 우리 지금 마이너스 3.3%가 대비되는 게 바로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워낙에 심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1, 4분기 대비해서는 11%나 성장했군요. 2분기에서. 그러니까 1, 4분기 때 마이너스 10%였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11.5%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분기 대비를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3.3%가 전분기 대비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수, 특히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그나마 방어를 했다. 수출이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수가 0.7이고 수출이 마이너스 4.1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3이 나옵니다. 반올림하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2분기에 나쁠 건 다들 예상했었어요. 그렇습니다. 4월달부터 그러니까 수출이면 뭐 마이너스 25%만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거의 뭐 락다운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수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어요.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요. 그래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나라 2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16.6%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예. 선방한 정도입니까? 이 정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6월 달도 발표했지만 지금 일본이나 독일은 6월 달께 안 나왔거든요. 발표 안 했는데 그래서 5월 달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3.7%예요. 마이너스 24%가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예. 예. 근데 일본이 마이너스 28.3이고요. 아, 예. 독일이 마이너스 29.7이에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이 두 나라들도 굉장히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는 우리도 굉장히 타격이 컸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는 얘기고 수출조차도요. 수출조차도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수가 0.7 중에서 민간 소비가 0.6이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분기 대비인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요. 예.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예요. 그렇습니다. 예. 1분기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달에 지급됐잖아요. 예. 물론 일부 지자체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사전에 3월 달에도 지급하고 그랬었지만은요. 4월 달인가 지급했었지만요. 하여튼 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이제 우리가 좀 그 실제로 얼마나 컸는가를 보기 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정하게 1분기보다는 조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1분기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지만은 지난해 부 정도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미흡했었다는 얘기죠. 예. 지난해 그렇죠. 소비를 회복하는 데는요.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이 몇 차례 더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차례 이제 줬던 거 이제 그러니까 1인당 한 20만 원씩 해가지고 줬던 것이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확인이 된 거고요.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장률을 볼 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중국보다 이제 낮다고 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재정 투입이 가장 적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돈을 풀었잖아요. 빚을 내서. 그러니까 중국 GDP 대비 그러니까 한 8.2%나 우리가 더 투입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하고 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계산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국가 부채는 증가하지만은 성장률은 그러니까 일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돈을 풀었다면은 우리보다 성장률은 더 낮았겠네요.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1위네요, 우리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경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곤두박질쳤다든가. 그리고 고꾸라진 경제 막 이런 식으로 언론들에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상 못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일부 언론에서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요. 근데 이게 무슨 누가 예상을 못했어요? 모두가 다 예상했던 거죠. 역성장하는 건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그렇죠? 예상 못했지만 코로나 있고 나서 1분기부터는 예상했죠. 2분기에 마이너스 나올 거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전망치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동안에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IMF 때 우리가 98년도에 마이너스 5.1%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2.9%니까 연율로. 그러니까는 그때보다는 이제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을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나라는 지금 중국이 제일 처음 했고요. 한국이 두 번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조만간에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 그렇죠. 나머지 나라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준에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되게 이거 발표하잖아요. 되게 중앙은행들이 발표를 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제 속보치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은 연준이 지역에 12개가 있어요. 워낙 땅이 넓은 나라다 보니까요. 그래요? 12개인 연준이 각 지역의 경기 상황을 그러니까 맨날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통화정책을 이제 반영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성장률을 주로 추정하는 데가 아틀란타에 있는 연준이에요.
예, 아틀란타는 연준에서 17일 날에, 예. 17일 날에 그러니까 사전 예상치를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가 원래 이제 사전 예상치를 발표하는 데입니다. 예. 아틀란타, 각 연준들마다, 지역 연준마다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예. 어떤 데는 고용지표를 발표하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런 걸 발표하고, 이제 그러는데, 예. 이 아틀란타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을 주로 발표하는 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발표한 게 얼마가 나냐면, 연율로요. 예. 연율로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 34.7%. 예? 마이너스 34.7%요. 마이너스 34.7%요? 예. 3분의 1이요? 3분의 1이나?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야. 2분기만 기준입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4분기가 지속됐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예. 1년 동안 값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된다는 보장 없죠. 이런 상황이요. 아, 예. 그래도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네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이게 34.7%면은 3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3분의 1이 넘으면 미국의 GDP가 얼마냐면 지난해요. 예. 21조 한 4천억 달러 됐었어요. 21조 한 4천억 달러 달러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3분의 1을 깎게 되면요. 예. 한 7조 달러가 떨어지니까 14조대로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14조 달러. 예. 예, 그게 중국의 GDP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딱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GDP가. 14조 달러예요. 그럼 비슷해지겠네요. 이렇게 중국은 이번에 2분기 때 플러스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지만은 예.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려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런 팬데믹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이게 순서가 바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 예.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충격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 정도로 미국이 충격이 크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성장률이 지속되지 않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요. 예. 그렇지만 이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률을 우리가 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요. 예. 이게 경제학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요. 미국 대공황을 겪고 난 이후부터 이 방법론이 도입되어집니다. 아, 대공황 이후부터요? 예. 대공황 때도 나왔나요, 혹시? 그렇죠. 대공황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1930년부터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공식적인 성장률이 수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932년에 네. 그때 이제 대공황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때 나왔을 때 얼마냐면 마이너스 12.9%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야. 그럼 그때보다 지금 한 3배 가까이 충격이 더 큰 거잖아요. 대공황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제 충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6년에 마이너스 11.6%였었어요. 아, 세계대전 끝나도 마이너스 11%대였어요? 예. 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가장 최악인 거예요. 지금 2분기가요. 미국의 성장률이요. 역사상 최악이군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미국이 근데 올해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뭐 마이너스 3.3이 됐던 마이너스 2.9가 됐던 간에 예. 이건 하루가 땅 차이죠. 이건 뭐 너무너무 잘한 거네. 너무너무. 더군다나 미국은 재정 투입을 우리보다도요. 지금 이제 5차 추경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GDP 대비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많이 GDP 대비 11% 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 달러까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달러 지난 값이요. 3월 한 20일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94선이 지금 저기 흔들리고 있고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예.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재정을 막 쓰고 그러는데 저게 감당을 하지 못할 거라는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불신이 이제 달러 가치를 폭락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굉장히 그러니까는 객관적이지 않게 그러니까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이거 엄청나게 잘했다고 선방했다고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 어디 뭐 어린이집에 계십니까?
여기가 저기 지금 저 YTN 옵인데요. 사실은요. YTN 옵이 지금 어린이 방청객이 또 와 있군요. 어떤 저기 젊은 저기 저 아주머니가 저기 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뭐 배경음악 좋습니다. 예. 그나저나 일단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했는데 이거 갖고 굉장한 우려를 보도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전 일본이 좀 궁금한데 혹시 일본 혹시 뭐 속보치라든지 예상치 뭐 나온 건 없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일본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뭐 민간 단위에서는요. 되게 뭐 그러니까 투자은행 이런 데서 전망치들을 되게 내놓고 있는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그 니케이에서 지난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낸 게 가장 최근 거 이제 2분기 이제 전망치를 냈는데 5월에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나빠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니케이에서 그 당시 했을 때가 뭐냐면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21.7%.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2분기에. 마이너스 21% 정도. 마이너스 거의 22% 가까운 거죠. 그 투자은행에서 그러니까 보는 것도 지금 뭐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전기 대비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마이너스 8.5%. 뭐 엄청나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또 오늘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GDP 있잖아요. GDP가 2019년 GDP 순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료가 있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조 달러 정도, 중국이 14조 달러, 일본이 3위입니다. 5조 달러 정도. 맞습니다. 독일이 이제 4위고 우리나라가 12위예요. 작년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가 이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군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1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가 뭐 9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고요. 러시아, 그 위에 캐나다, 그 위에 브라질,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2조 달러가 조금 넘어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리랑. 그렇죠. 이제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경제적 충격을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비슷한데 캐나다도 뭐 우리하고 한 $1,000 차이가 나는 정도고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 정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성장률이요. 올해 성장률이 한국이 그러니까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OECD에서요. 최악의 경우. 근데 뭐냐면은 브라질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캐나다가 마이너스 9%. 러시아가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네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브라질과 캐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 통화 가치도 굉장히 급락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환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최고 순위가 GDP 10위였는데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10위 안으로 진입하는 건 처음 이제 올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9위를 차지. 브라질 지금 뭐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을 제칠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환율하고도 많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하고도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3만 달러 1인당 3만 달러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기회에 이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환율 얘기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